저는 그 사진을 눈앞으로 당겨봤습니다. 작게 찍힌 글씨가 처음엔 흐릿했지요. 그래도 한 줄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사전 검토한 가정이 해체되고 있었던 겁니다. 민석이는 손을 들며 말을 끊으려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나오면 손해보는 건 당신들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꼭 답글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불길한 느낌은 되게 작은 데서 옵니다. 그날도 저는 문소리부터 이상했습니다. 철컥하고 열리던 현관문이 아니었습니다. 문이 탁 닫히고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국을 데우고 있었지요. 발그락 숟가락 소리도 괜히 크게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왔구나 싶어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애가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엄마 왔어 하던 애가 신발도 못 벗고 가만히 서 있더군요. 저는 그때 가슴이 먼저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묻자 애가 웃는 척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 말이 더 낯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얼굴은 원래 그런 얼굴이 아니거든요. 눈가가 퉁퉁 붓고 입술은 바짝 말랐습니다. 뒤에서 지호가 제 바지를 잡았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그 한마디가 더 아팠습니다. 애는 배가 고픈데 엄마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밥을 퍼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가 갑자기 제 손목을 잡았지요. 엄마 오늘은 집에 그냥 가 있어. 그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이 집에 처음 온 사람도 아닌데요. 딸이 아프면 엄마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때 안방문이 끼익 하고 열렸습니다. 민석이가 정장 차림으로 나오더군요. 밤인데도 넥타이를 풀지 않은 채였습니다. 얼굴은 멀쩡했는데 눈빛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오늘은 제가 모실게요. 말은 공손한데 온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사위가 장모를 집에서 돌려보낸다니요. 더구나 딸이 저런 얼굴인데 말입니다. 저는 괜히 웃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애들끼리 싸웠니? 민석이는 잠깐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직 말씀드릴 때가 아닙니다. 그러더군요. 그 말이 어찌나 차갑게 들리던지요. 아직이라니요. 그럼 나중엔 뭘 말한단 걸까요? 저는 국냄비 불을 급히 껐습니다. 보글보글 끓던 소리가 갑자기 멎었습니다. 그 정적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 집엔 분명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왜 저만 빼놓으려는 걸까요? 저는 그날 그냥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아 현관 앞에 섰지요. 문은 닫혔는데 안에서는 소리가 났습니다. 웅성웅성 낮은 말소리였습니다. 가끔은 수진이 목소리, 가끔은 민석이 목소리였지요. 또박또박 말하는 민석이 말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참으면 조용히 끝납니다. 저는 그 말에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뭘 참으라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뒤 퍽 하고 뭔가 내려놓는 소리, 서류철 같은 게 탁 놓인 듯 했습니다. 이혼만은 안 돼. 수진이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이 들리자 무릎이 힘없이 꺾였습니다. 저는 벽을 짚고 간신히 섰습니다. 변호사 사위라 처음엔 다들 부러워했지요. 말 잘하고 옷차림 반듯하고 어른한테도 예의 바른 사람이라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리 알았습니다. 딸이 고생 끝에 좋은 사람 만났다고 믿었지요. 결혼식 날에도 민석이는 저를 챙겼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수진 씨는 제가 지킵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었습니다. 남편 없이 아이 키우며 수진이를 공부시켰거든요. 그 애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위 복만은 있으라 빌었지요. 그런데 세월이 가니 이상한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웃음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전화도 예전처럼 편하게 못하더군요. 민석이 앞에서는 늘 말을 고르더라고요. 식탁에서도 사위가 먼저 말해야 딸이 겨우 숟가락을 드는 날도 있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눈치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수진이는 괜찮다 했습니다. 엄마, 민석이는 원래 예민한 사람이야. 그 말 뒤에는 늘 긴 한숨이 따라왔습니다. 그날 밤 문 밖에 서 있던 저는 더는 못 참고 벨을 눌렀습니다. 띵동 소리가 괜히 크게 울렸지요. 안에서 발소리가 오더니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민석이가 아니라 지호였습니다. 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저를 올려다보더군요. 할머니, 아빠가 엄마 울리지 말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8살 아이 입에서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저는 그날 이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반찬통 핑계로 다시 갔지요. 띵동 눌렀더니 이번엔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애가 웃으려 했지만 눈밑이 퍼렇게 죽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반찬통을 내밀었습니다. 밤새 미역국 끓였다. 뜨끈할 때 먹어라. 그 말에 애 눈이 잠깐 흔들리더군요. 민석이는 집에 없냐? 조심히 물었습니다. 출근했어. 짧은 대답이 돌아왔지요. 저는 그 틈에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은 깨끗한데 이상하게 휑했습니다. 원래 있던 가족 사진이 벽에서 사라져 있었거든요. 지호 그림도 없고 여행 사진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시계만 덩그러니 걸렸지요. 초침 소리가 째깍째깍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사람 숨막히게 하더군요. 수진아, 진짜 무슨 일이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애가 냉장고 문만 열어보더니 엄마는 그냥 모른 척하면 안 돼?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모른 척하라니요. 그건 이미 큰일이란 뜻이니까요. 저는 의자를 끌어 조용히 앉았습니다. 삐걱 소리 하나에도 애가 흠칫 놀랐습니다. 저는 더 확신했습니다. 이건 부부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민석이가 때렸니? 저도 모르게 나갔습니다. 수진이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 뗀 적은 없어. 그런데 더 무서워. 그 말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손 안 대면 다 괜찮은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 누르고 서류로 조이고 돈으로 숨막히게 하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민석이가 뭘 하길래 그러냐고 묻자 애가 입술을 깨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보여주려다 말고 다시 넣더군요. 아니야, 엄마가 보면 더 놀랄 거야. 저는 그 말에 손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대체 변호사 사위가 딸한테 뭘 숨긴 걸까요?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삑삑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이가 벌써 돌아온 걸까요? 문이 열리자 민석이가 들어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채 저를 보더군요. 아, 어머니 계셨네요.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눈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반찬 좀 가져왔다. 그 말만 했지요. 민석이는 넥타이를 풀며 거실을 한번 훑었습니다. 사진 없는 벽도 보고 식탁도 보더군요. 마치 뭘 확인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물 한 잔을 놓았습니다. 달칵 유리컵 소리가 유난히 차갑게 들렸지요. 어머니, 요즘 수진 씨가 예민합니다. 저는 그 말에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딸 이름 뒤에 씨를 붙이는 게 더 이상했지요. 부부 사이에 벽이 선 듯했습니다. 예민한 건 너겠지.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민석이는 웃었습니다. 그게 더 섬뜩했습니다. 제가 변호사다 보니 정리할 일이 좀 있습니다. 정리할 일이라니 무슨 말이냐고 했지요. 민석이는 답 대신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황색 봉투가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탁! 그 소리에 수진이 어깨가 떨렸습니다. 지호는 방 안에서 숨도 안 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마 봉투를 바로 못 봤습니다. 괜히 물컵만 쥐고 있었지요.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아셔야 합니다. 그 말 끝에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복사된 통장 내역, 부동산 서류, 진술서가 있었습니다. 글씨는 많았지만 눈에 먼저 들어온 건 수진 이름 옆에 붙은 재산 은닉 의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누가 누구를 의심한다는 건지요. 평생 성실하게 산 제 딸이 무슨 재산을 숨겼단 말입니까? 저는 수진이를 봤습니다. 애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민석이는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좋게 끝내려는 겁니다. 좋게 끝낸다니요. 이게 협박이지 뭡니까? 저는 목이 메어 말이 바로 안 나왔습니다. 그때 봉투 아래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미끄러졌습니다. 법원 접수증처럼 보였는데 왜 날짜가 지난달이었을까요? 저는 그 종이를 얼른 집어들었습니다. 민석이가 순간 표정을 굳히더군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점잖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지요. 종이 위엔 접수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지난달 10일, 한 달도 더 전 날짜였습니다. 저는 머리가 띵하고 울렸습니다. 어제 오늘 싸운 일이면 저 날짜가 나올 수 없지요. 그럼 민석이는 오래전부터 준비한 겁니다. 수진이 몰래 차근차근 판을 짠 거지요. 저는 종이를 들고 민석이를 봤습니다. 이거 언제 낸 거냐?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석이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말했습니다. 절차라는 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절차, 그 말을 듣는 순간 뒷목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람 사는 일을 무슨 서류 정리하듯 말하는 게 기가 막혔지요. 수진이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나도 어제 알았어.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부부가 같이 사는데 한쪽만 모른 채 이혼 서류가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니요. 저는 종이를 더 넘겼습니다. 손끝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이름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수진도 아니고 민석이도 아닌 이름. 서류 하단 참고인 칸에 여자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한서영.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이름을 읽었습니다. 민석이, 이건 누구냐? 거실 공기가 멎었습니다. 수진이 눈도 그 종이로 향했습니다. 민석이는 그제야 시선을 피하더군요.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전날까지는 부부 문제 같았는데 그 순간부터는 숨겨진 사람이 보였으니까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했다. 민석이는 한참 뒤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업무상 아는 사람입니다. 그 대답이 더 수상했지요. 참고인 칸에 왜 업무상 사람이 들어갑니까? 저는 종이를 쥔 채 식탁을 짚었습니다. 달그락하고 유리컵이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방 안에 있던 지호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그 누나, 아빠 차에 타는 사람 맞지? 그 말에 집안이 얼어붙었는데 대체 그 여자 정체가 뭐였을까요? 원하시면 바로 이어서 지호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컸습니다. 아이 목소린 작았는데 집안이 쩌렁 울렸지요. 민석이 얼굴이 그때 처음 흔들렸습니다. 저는 지호를 보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지호야, 그 누나를 어디서 봤니? 아이는 제 눈치를 한번 보고는 작게 침을 삼켰습니다. 꼴깍 소리가 났지요. 아빠 차 안에서 2번 봤어. 한 번은 학원 끝나고 한 번은 주말에. 그 말에 수진이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습니다. 툭 하고 떨어진 그 소리가 참 컸습니다. 민석이는 바로 아이를 막아섰습니다. 지호야, 괜한 말 하지 마라. 그 말투가 너무 급했습니다. 저는 그 급한 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괜한 말이면 왜 그리 막느냐고 했지요. 민석이는 이를 악물고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가정일에 너무 깊이 들어오십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정일이라니요. 제 딸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저는 수진이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수진아, 너도 본 적 있니? 애는 한참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은 사무실 앞에서요. 한 번은 호텔 로비에서요. 그 말이 떨어지자 민석이가 책상을 쳤습니다. 탁! 유리컵이 흔들렸습니다. 상상으로 사람 잡지 마세요. 그 소리에 지호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얼른 품에 안았습니다. 애 등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제 팔에도 전해졌지요. 수진이는 고개를 들고 처음으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 휴대폰 봤어. 그 말에 민석이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휴대폰이냐? 묻는 척했지만 이미 얼굴이 다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켰습니다. 삭제된 대화, 짧은 통화 기록, 주말 새벽마다 잡힌 위치 기록까지 애는 전부 사진으로 남겨뒀더군요. 그걸 보는 순간 제 손끝도 저려왔습니다. 사위가 아니라 낯선 사람이 서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수진이가 화면을 넘기자 사진 한 장이 떴는데 거기엔 민석이 말고 또 다른 서류가 보였습니다. 그 서류 맨 위에 지호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왜 아이 이름이 거기 적혀 있었을까요? 저는 그 사진을 눈앞으로 당겨봤습니다. 작게 찍힌 글씨가 처음엔 흐릿했지요. 그래도 한 줄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사전 검토한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부부가 갈라서는 것도 큰일인데 아이 문제까지 이미 계산했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수진이를 봤습니다.
애 얼굴이 새하였습니다. 언제 본 거냐?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며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 민석 서재에서 봤어. 나 몰래 준비한 서류 뭉치 안에 있었어. 그 말에 제 눈앞이 잠깐 흐려졌습니다. 민석이는 늘 서재 문을 잠갔습니다. 일이 많다며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지요. 저도 그땐 변호사라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가정이 해체되고 있었던 겁니다. 민석이는 손을 들며 말을 끊으려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나오면 손해보는 건 당신들입니다. 그 말에 제 등이 뻣뻣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석이가 그걸 보고 바로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하시게요?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믿는 사람한테 하려고. 사실 저는 오래 참고만 산 사람입니다. 남편 없이 아이 키우며 웬만한 일은 삼켰지요. 그런데 참는 것도 끝이 있더군요. 저는 그날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사위가 법으로 누르면 나도 법으로 받겠다고요. 민석이가 변호사면 세상 변호사가 그 사람 하나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수진이 손을 잡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한 글자도 혼자 보지 마. 서류도 문자도 통화도 전부 남겨. 지호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마. 애 귀는 작아도 다 듣는다고 했지요. 그때였습니다. 민석이가 냉소처럼 웃더군요. 좋습니다. 그럼 어머니도 보시죠. 그러더니 가방에서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첫 봉투보다 더 두툼했습니다. 탁 하고 올려놓는 그 소리가 싸늘했지요. 저는 본능적으로 좋은 게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 봉투 안엔 도대체 무엇이 들었을까요? 저는 봉투를 바로 열지 못했습니다. 손끝에 힘이 빠져 종이도 잘 안 잡히더군요. 수진이가 대신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각사각 서류 넘기는 소리가 났지요. 맨 위엔 사진 여러 장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사진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수진이가 어떤 남자와 카페에 앉아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또 다음 장엔 회사 앞에서 웃는 장면, 그 다음 장엔 차에 타는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입이 딱 붙어버렸습니다. 민석이는 아주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왜 준비했는지 아시겠죠? 그 말에 수진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 사람은 회사 거래처 직원이야. 민석이는 바로 비웃듯 말했습니다. 법정에서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그 한마디가 사람을 찍어 누르더군요. 저는 사진을 다시 찬찬히 봤습니다. 한 장은 겨울옷, 한 장은 봄옷, 한 장은 머리 길이도 조금 달랐습니다. 한 번에 찍은 게 아니라 오래 따라다닌 거였지요. 그걸 깨닫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사위가 아니라 감시자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 아내가 아파서 입원했을 때 내가 병원 서류 도와준 적도 있어. 그뿐인데 그걸 이렇게 묶어놨어. 민석이는 곧장 다른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탐정 비용이 적힌 영수증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입술이 굳었습니다. 이미 사설 조사까지 써가며 판을 짠 겁니다. 이혼만이 아니라 양육권, 재산, 명예까지 모두 한 번에 가져가려 했던 거지요. 그때 지호가 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아빠, 엄마 나쁜 사람 만들 거야? 그 한마디에 제 속이 뒤집혔습니다. 저는 아이 앞이라 소리치진 않았습니다. 대신 더 낮고 더 단단하게 말했지요. 민석이,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자 민석이는 처음으로 비웃음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미 늦었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자신만만했을까요? 이미 늦었다는 말에 저는 오히려 정신이 들었습니다. 겁먹으면 끝이다. 그 생각만 났지요. 저는 그날 밤 수진이와 지호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바로 데려왔습니다. 민석이는 처음엔 막지 않더군요. 오히려 조용해서 더 수상했습니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지요. 집에 오자마자 저는 식탁을 치웠습니다. 반찬통도 치우고 물컵도 치우고 그 자리에 서류만 쫙 펼쳤습니다. 사각사각 종이 부딪는 소리 속에서 수진이는 처음으로 차분히 말하기 시작했지요. 결혼 초부터 민석이는 기록을 했대요. 언제 늦게 왔는지, 누구랑 만났는지, 어디에 돈 썼는지 전부 적어뒀답니다. 처음엔 꼼꼼한 줄 알았대요. 나중엔 감시였지요. 생활비도 늘 부족하게 주고 쓴 내역은 바로바로 캡처하게 했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손등 핏줄이 섰습니다. 사람을 아내가 아니라 피고인 다루듯 했던 겁니다. 저는 곧바로 아는 사람에게 연락했습니다. 예전에 동네 문제로 도움받은 적 있던 여성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밤이 늦었지만 봤더군요. 저는 짧게 사정만 말했습니다. 잠깐 정적이 흐르더니 그분이 바로 말했습니다. 증거부터 지키세요. 집에 다시 혼자 보내지 마세요. 그 말이 등불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계정 비밀번호를 바꾸고 공동 통장 내역, 위치 기록, 녹음 파일, 삭제된 문자 복원 내용까지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톡, 톡, 톡 파일 넘어가는 소리가 났지요. 그러다 새벽 무렵 정말 큰 게 나왔습니다. 민석이가 한서영에게 보낸 송금 내역이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었지요. 금액도 적지 않았습니다. 생활비 줄였다던 사람이 다른 여자에겐 꾸준히 돈을 보낸 겁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자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송금 메모였습니다. 거기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약속한 대로 진행. 대체 두 사람이 무슨 약속을 한 걸까요? 이미 늦었다는 말에 저는 오히려 정신이 들었습니다. 겁먹으면 끝이다. 그 생각만 났지요. 저는 그날 밤 수진이와 지호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바로 데려왔습니다. 민석이는 처음엔 막지 않더군요. 오히려 조용해서 더 수상했습니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지요. 집에 오자마자 저는 식탁을 치웠습니다. 반찬통도 치우고 물컵도 치우고 그 자리에 서류만 쫙 펼쳤습니다. 사각사각 종이 부딪는 소리 속에서 수진이는 처음으로 차분히 말하기 시작했지요. 결혼 초부터 민석이는 기록을 했대요. 언제 늦게 왔는지, 누구랑 만났는지, 어디에 돈 썼는지 전부 적어뒀답니다. 처음엔 꼼꼼한 줄 알았대요. 나중엔 감시였지요. 생활비도 늘 부족하게 주고 쓴 내역은 바로바로 캡처하게 했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손등 핏줄이 섰습니다. 사람을 아내가 아니라 피고인 다루듯 했던 겁니다.
저는 곧바로 아는 사람에게 연락했습니다. 예전에 동네 문제로 도움받은 적 있던 여성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밤이 늦었지만 봤더군요. 저는 짧게 사정만 말했습니다. 잠깐 정적이 흐르더니 그분이 바로 말했습니다. 증거부터 지키세요. 집에 다시 혼자 보내지 마세요. 그 말이 등불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계정 비밀번호를 바꾸고 공동 통장 내역, 위치 기록, 녹음 파일, 삭제된 문자 복원 내용까지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톡, 톡, 톡. 파일 넘어가는 소리가 났지요. 그러다 새벽 무렵 정말 큰 게 나왔습니다. 민석이가 한서영에게 보낸 송금 내역이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었지요. 금액도 적지 않았습니다. 생활비 줄였다던 사람이 다른 여자에겐 꾸준히 돈을 보낸 겁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자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송금 메모였습니다. 거기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약속한 대로 진행. 대체 두 사람이 무슨 약속을 한 걸까요? 신십. 새벽이 밝을 무렵 저는 더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상대가 판을 짰으면 우린 판을 뒤집으면 됐지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수진이는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넘겼고 저는 지호를 데리고 학교부터 다녀왔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미리 막으려는 거였지요. 그날 오후 민석이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서 좋게 정리하자고 했지요. 좋게, 그 말이 참 뻔했습니다. 우리는 약속 장소로 작은 회의실을 잡았습니다. 민석이는 여전히 반듯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우리 쪽도 달랐습니다. 수진이 옆엔 우리 변호사가 앉아 있었고 제 앞엔 정리된 파일이 놓여 있었지요. 달칵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거기엔 민석이 목소리가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양육권만 가져오면 나머진 정리된다. 그리고 이어서 낯선 여자 목소리, 서류는 제가 맞춰놓겠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한서영 목소리였습니다. 참고인이라던 그 여자였지요. 거기에 송금 내역, 탐정 영수증, 장기간 촬영된 사진, 사전 작성된 친권 문서까지 차례로 펼쳐졌습니다. 민석이 얼굴빛이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수진이는 떨리던 손을 천천히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지요. 이제 누가 누구를 몰아세우는지 보자. 그 말이 떨어지자 민석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그는 합의 이혼을 요청했고 양육권도 쉽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한서영 문제까지 드러나면 자기 쪽이 더 다칠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엄마 안 울지? 저는 그 말에 목이 잠깐 메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안 울 거다. 물론 사람 일은 한 번에 끝나지 않지요. 상처도 바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그날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법을 아는 사람보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더 무서울 때가 있다는 걸 말입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은 경험을 가진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가까운 분께도 조용히 공유해 보세요.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마음 편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